2주가 고비다. 이러다 여름 될라. 정부가 더 강력한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포했죠.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된다면 지금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다시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오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총리의 말, 그러니까 미국 유럽처럼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네, 이 부분은 뭐 틀림없이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미 뭐 잘 아시지만 인천 성모병원, 뭐 아산병원, 인천의료원 계속해서 병원 감염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원 감염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서워서 아주 급속도로 확진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이 되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감염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또는 정신병원 같은 곳에 다시 한번 이 감염이 시작이 된다면 이건 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히 이런 병원이나 집단시설 이런 곳에 아주 제대로 실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네. 이렇게 그 대책본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니들한테 다 하라고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다 얘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이렇게 다 설명했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 커피숍이나 뭐 지금 학교 앞에 있는 학원가나 이런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꽃놀이 지역에 나들이 가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다는 말이죠. 실제적인 이 방역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시행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시다. 특히 이런 곳은 더 좀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세밀하고 지역에 맞고 상황에 맞는 정말 핀셋 같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캠페인 같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잠시 뒤에 그 얘기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 유럽처럼 지역사회 감염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수위도 이렇게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또 새로운 2주가 와도 앞으로 2주가 고비다라는 말만 반복되니까 시민들도 지치고 답답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2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중대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앞으로 일주일이 코로나19 확산이냐 아니면 저지냐 최대 고비가 되려고 보는데요. 앞으로 1, 2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그래요. 저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오 교수님. 그러면 4월 16일이 됐어요 또. 네. 2주가 지났어요. 그때 되면 또다시 2주가 고비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도 사실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득이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내려가야만 우리 병원이라든지 의료계에서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50명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게 2주면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지 예. 2주면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려지고 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지금 2주 지키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개개인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제대로 된 그런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마냥 놔둘 수도 그렇다고 완벽히 통제하기도 어려운 정부 당국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해 주세요.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좀 그리고 아니고 나도 물질 나올 생각 많은데. 특히 지난 주말에 상당한 그 이동이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수치와 또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이해 그리고 협조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2주가 고비가 한 4-5번 반복되고 시민들도 조금 이제 느슨해진 건 분명해 보여서요. 장혜철 변호사님, 실제로 보니까 주말 사이에 고속도로 이용량이 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동통신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예. 2월 말보다 오히려 지난 주말 정부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들에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말 대비 20% 정도 주말에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났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도 모처럼 느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도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충객들이 몰려있더라고요. 이 국회 쪽은 막아놨지만 반대편은 열어놨기 때문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더라도 자가를 이용하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모습이었는데 예. 아무리 야외라고는 하지만 2m 간격이 거의 잘 안 지켜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걱정이 됐고 지금 당국에서도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 국민들이 답답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확진자 증가 폭이 예. 대구 신천지라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변수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뿐이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꺾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의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부가 2주에 이어서 다시 2주를 말하는 것이 못 믿었고 또 지친다 할지라도 더 많은 국민들 특히 또 기업이 나서서 여전히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선 기업들에서는 이제 안 하던 회식 이번 주부터 또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리는데 예. 조금 더 정부도 메시지를 낼 때 꼭 필요한 일이라면 국민들에게 또 기업을 대상으로도 강하게 이 지침을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어겼을 시의 어떤 행정적인 처분도 지금보다 더 강해도 국민 다수가 또 이해하고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전문가의 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언제든 이 코로나는 폭발 가능하다. 폭풍 전야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무려 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문제가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우리가 이게 도자청청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추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딱 보면 이거 거의 폭발하기 직전 디핑 포인트라고 그 포인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수준인 거거든요. 다시 폭발할 수 있다. 아까 오 교수님이 이렇게 캠페인성 구호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현정 의원님.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휴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원금까지 이렇게 뭐 PC방이라든지 학원에 준다는데 이렇게 정교한 대책이 지금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게 정부에서 총리가 나와서 자, 우리 2주 더 합니다. 2주 동안 하면 이제 우리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대통령부터 이걸 절대 지켜야 돼요. 근데 지난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대통령이 또 강원도 가서 사람들과 함께 식목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진도 찍고 나무도 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뭐 클럽이나 지금 교회라든 이런 데 안 막습니다. 지금 다 이거 행정적으로 못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요. 3인 이상 거리에 못 다니게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2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늘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 비용대로 나오고 예. 실제로 방해 효과는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하고 짧게 굵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 못 열게 하고 예. 그다음 다수 모이는 예배 못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이런 행사 못하게 하고 해야지. 저렇게 한쪽은 그 벚꽃놀이 막으면서 한쪽에 있는 안 막고 그러면 어제 벚꽃놀이가 윤중로제 가보니까요. 이 국회 옆에 윤중로는 다 안 막았는데 반대편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뚫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렇게 2주 동안 하면요. 우리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하게 지출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예. 나가보시면 선거운동 할 때 지금 후보들 포옹하고 악수하고 구호 외치고 마스크도 안 낍니다. 이게요, 지금 전국적 선거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정당들이 하지 않는데 이게요, 선거운동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재명 선 이야기했지만 예. 굉장히 폭발적인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나서야 됩니다. 짧고 굵게 그리고 정부가 확실히 메시지 던져야 된다. 예, 김상희 평론가님. 제가 우려되는 거 하나만 좀 더하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병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는 한은 이게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종식시켜야만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완화하는 완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조금 더 언론도 집중을 하고 정부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투자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정부 당국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정치권으로 불붙은 코로나 이슈 가보겠습니다.